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관악구청 민원과 사무실, 오후 4시. 65세 퇴역 육군 준장 강혜정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군생활 35년 동안 봐왔던 어떤 전투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3세 구급 공무원이 50대 과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죠. 주변 동료들은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렸고 박민철 과장은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이서연 씨, 승진하고 싶으면 자세를 바로 해야지. 이렇게 무릎 꿇고 반성해야 정신이 드나? 박민철의 목소리에는 권력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서연을 내려다보며 즐기고 있었어요. 33살 여자를 무릎 꿇게 만든 자신의 힘을 만끽하고 있었죠. 강혜정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전투부대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와 붉어진 뒷목을 보며 강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장 갑질이 아니라 전쟁터였다는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혜정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북한군과 대치할 때도 이렇게 차갑지 않았던 그 음성에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박민철 과장은 누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느냐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아, 이서연 씨 어머니시군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냥 업무 지도 중이에요. 박민철은 여전히 여유만만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구급 공무원 하나 정도는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강혜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이서연은 시어머니를 보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연아, 이뤘어?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35년간 군생활에서 단련된 권위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자 강혜정은 박민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과장님이시죠? 제 며느리를 왜 무릎 꿇게 하셨습니까? 업무상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민원 처리를 잘못해서 교육하는 중이었어요. 박민철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혜정의 다음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교육이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강혜정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도대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대한민국 최초 여군 장성이 청와대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갑질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통쾌한 복수의 전말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혜정은 65세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키 165cm의 단단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카리스마가 뿜어나왔죠.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군 전투부대를 지휘한 육군 준장 출신이었어요. 1983년 여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35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죠. 퇴역 후에는 용산구 한강뷰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요가와 독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관악구청을 나선 강혜정과 이서연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은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창피했죠. 서연아, 진정하고 얘기해봐. 언제부터 저런 일이 있었니? 강혜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파악하려는 군인의 자세였죠. 이서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못한다고 무릎을 꿇려? 그게 말이 되니? 강혜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식으로 부하를 대하는 상관은 군법 재판감이었어요. 이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습니다. 박민철 과장의 갑질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지적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죠. 민원인 앞에서 무능하다고 모욕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급기야 오늘같이 무릎 꿇리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구급 공무원이 과장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강혜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체념적인 말투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느껴졌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죠. 서연아,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다닐게요. 하지만 강혜정은 달랐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배운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특히 부당한 권력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내가 해결해주마. 박민철이라는 그 과장 절대 용서 안 해. 그날 밤 강혜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해결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강혜정은 정장을 차려입고 관악구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작정이었죠. 관악구청 민원과 오전 9시. 강혜정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다시 온 거였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박민철은 여전히 당당했죠. 어머니, 어제 일은 다 끝난 일이에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박민철의 오만한 태도에 강혜정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권력에 취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제가 어제 본 건 업무 지도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박민철의 비웃음 섞인 말에 주변 직원들도 킬킬거렸습니다. 구급 공무원 하나 때문에 뭘 그리 야단법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강혜정은 차분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 시절 습관이었죠. 적을 파악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이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구급 직원들도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리만 바라볼 뿐이었죠. 분위기로 봐서는 이서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 최기훈 주무관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님, 공직자들끼리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깥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죠. 45세 최기훈은 박민철의 신복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골프를 치는 사이였고 여직원들을 괴롭히는 것도 함께 해왔어요. 그는 강혜정을 무시하며 말했죠.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버릇이 없어요. 좀 엄하게 교육해야 정신을 차려요. 엄하게 교육이라니. 강혜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하 직원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교육이요? 무릎 꿇게 하는 게 교육인가요? 그 정도 해야 효과가 있어요. 말로만 하면 안 듣거든요. 최기훈의 말에 박민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구급들이 너무 건방져요. 옛날에는 선배님들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강혜정은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후배를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그럼 과장님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신 거죠? 이런 식이라니요? 우리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있어요. 박민철의 당당함에 강혜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오후 강혜정은 구청 앞 커피숍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갑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서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견제할 상급기관이 없다는 것. 구청장조차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강혜정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뒤적였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쌓은 인맥들이 이럴 때 필요했어요. 강혜정이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김정훈 시의원이었습니다.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사이였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혜정 씨,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구청 내부 문제는 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워요. 정훈 씨,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의 인권 침해 문제라고요. 그래도 절차가 있잖아요. 먼저 구청 감사실에 신고하고 안 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공무원 노조 쪽으로 가야죠. 김정훈의 말은 맞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이서연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죠. 다음으로 연락한 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후배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벽에 부딪혔어요. 선배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폐쇄적이라 증인 확보도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혜정은 답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차를 이야기하고 시간을 끌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계속 고통받아야 했죠. 그날 저녁 이서연이 퇴근 후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더 심해졌어요. 박 과장이 어제 일로 화가 났나 봐요. 뭐라고 했니? 제가 어머니한테 고자질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승진 포기하라고 했어요. 강혜정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이 나서면서 며느리의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서연아, 며칠만 더 견뎌봐.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어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강혜정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포기를 읽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강혜정은 서재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동기 한명숙, 국정원에서 일했던 후배 박성민,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는 이철호까지. 이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지켜온 동지들이었어요. 강혜정은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며느리 한 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군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핸드폰을 들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명숙에게였어요. 20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혜정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명수가 도움이 필요해. 정말 급한 일이야. 강혜정의 진지한 목소리에 한명숙도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뭔 일인데? 말해봐. 그렇게 강혜정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명숙과의 통화에서 강혜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의 갑질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묻혔다는 것이었어요. 혜정아, 그 박민철이라는 사람 알아봤는데 뒷배가 있어. 구청장하고 골프 치는 사이고 시의원 몇 명과도 연줄이 닿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면 승부는 힘들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면 돼. 한명숙의 설명을 들으며 강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지역 권력 구조와 연결된 문제였어요. 박민철과 최기훈 같은 중간 관리직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강혜정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악구청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예전 군 시절 정보참모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커피숍에서 만난 전직 구청 직원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님, 그분들은 몇 년째 그런 식이에요. 특히 젊은 여직원들한테 심해요. 무릎 꿇리는 건 기본이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켜요.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네요. 많죠. 하지만 다들 말 못해요. 말했다가 더 큰 보복당할까 봐서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신고한 직원이 있었는데 결국 그만뒀어요. 강혜정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들의 갑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혹시 그 그만둔 직원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찾아볼게요. 하지만 만나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이틀 후 강혜정은 전직 구청 직원 정미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정미영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저는 3년을 참았어요. 무릎 꿇고 욕먹고 개인 심부름하고.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참았죠. 정미영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조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결론 났어요. 그 후로 더 심해졌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강혜정은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내부 고발도 감사도 모든 게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미영 씨, 만약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로 바뀔 수 있다면요. 하지만 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날 밤 강혜정은 한명숙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명수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럼 더 좋잖아. 집단 피해 사례가 있으면 청와대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증거를 확실히 모아. 그리고 언론에도 동시에 제보해. 정치적 이슈가 되면 무시할 수 없거든. 강혜정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며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치적 압력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도. 강혜정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서연에게 갑질당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게 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도록 했죠. 서연아, 힘들겠지만 정확히 기록해야 해. 이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어머니,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박 과장은 벌써 저를 찍었는데요. 걱정 마. 내가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강혜정의 단호한 말에 이서연도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기까지 준비했어요. 박민철의 갑질 현장을 직접 녹음하기로 한 거죠. 한편 강혜정은 과거 인맥들과 본격적인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정원 출신 박성민에게 전화했어요. 성민아, 나야. 혜정이.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연락을? 도움이 필요해. 공무원 갑질 문제인데 좀 복잡한 사안이야. 박성민은 현재 민간 조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박민철과 최기훈의 뒷배경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박민철이 작년에 구청 공사 관련해서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기훈은 골프 접대를 자주 받는 것 같고요. 그럼 이들의 약점이 있다는 얘기네.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강혜정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이서연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이철호였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운영실장으로 일하는 후배였어요. 함께 연평도 포격 대응을 했던 사이였죠. 철호야, 혜정 누나야. 누나. 와, 정말 반가워요. 연평도 이후로 처음이네요. 철호야, 부탁이 있어. 청와대 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 이철호는 강혜정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에서 함께했던 그녀의 헌신을 기억했죠. 무슨 일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강혜정이 상황을 설명하자 이철호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나, 이건 정말 문제네요. 요즘 공무원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큰일이에요. 그럼 도와줄 수 있어? 민정수석실로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청와대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강혜정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채널을 찾은 거였어요. 이틀 후 이서연이 결정적인 녹음을 성공했습니다. 박민철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서연을 굴욕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된 거였어요. 이서연 씨,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진짜 구급 수준이네. 다시 무릎 꿇고 반성해. 과장님,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뭐? 부끄러워? 일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녹음 파일을 들은 강혜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좋아, 이제 청와대로 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오후 2시. 강혜정은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찾는 이곳은 여전히 엄숙했어요. 강혜정 준장님이시죠? 민정수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수석실에는 김민정 민정수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강혜정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준장님, 연평도 영웅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과찬입니다. 오늘 찾아온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국정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혜정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서연의 피해 기록, 녹음 파일, 정미영의 증언서, 그리고 박민철의 유착 의혹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민정 수석이 자료를 검토하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니. 수석님,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강혜정의 말에 김민정 수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무원 갑질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준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박민철과 최기훈을 처벌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 시스템이 필요해요. 김민정 수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정책적 제안이었어요. 준장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겠네요.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직접 관악구청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구청장실로 긴급 통화가 온 거였어요. 구청장님,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귀 구청의 민원과장 박민철 씨 관련해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 갑질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즉시 박민철을 불렀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박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과장,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갑질 문제로. 청와대요? 그게 무슨... 지금 변명은 필요 없어. 일단 오늘부터 대기 발령이야. 같은 시간 최기훈도 똑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둘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강혜정이 관악구청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박민철이 구청 뒷문으로 슬금슬금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시작이야. 강혜정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압력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악구청에는 국무조정실 특별감찰반이 들이닥쳤어요. 박민철과 최기호는 물론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죠. 박민철 과장, 이서연 주무관에게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업무상 교육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정당합니까?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민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구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박민철을 무서워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증언에 나섰어요. 저도 박 과장한테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저는 개인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고 했어요. 피해 증언이 쏟아지자 박민철과 최기훈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났습니다. 둘은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강혜정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정 수석과의 약속대로 전체 시스템 개선이 필요했어요. 한 달 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강혜정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거였어요. 공무원의 권력형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서연은 이제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과장은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구청 전체 분위기도 바뀌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서연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누구든지 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날 저녁 강혜정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낸 것도 뿌듯했지만 더 큰 보람이 있었어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좀 더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박민철은 결국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최기훈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을 남용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였습니다. 6개월 후 강혜정은 공무원 갑질 근절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만난 김민정 수석이 말했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 관심 가져주세요.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할 거예요. 강혜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느리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이 전국의 공무원 문화를 바꾼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부당함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